한 살 반 정도 됐고 입질이 심해요. 하네스 착용할 때 간식으로 한눈 팔게 안 하고 자면 물고 자기 만지면 입질해요.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라 대비 못하다가 물리고 안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바로 물고 가족들이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좋아해서 만져주는데도 갑자기 으르렁거리고 물고 입질의 강도가 심해서 구멍도 뚫리고 찢어지기도 하고 꼬맬 정도예요. 강아지 주도권 높은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개 예민, 그냥 물리고 소리 지르기. 주도권이 높은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린 양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주도권 교육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 너무 갑작스럽게 입질해서 그냥 물리는 수밖에 없는데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궁금해요. 진짜 교육 찾아봤을 때 너무 헷갈리고 어려웠어요. 너무 교육법들이 다 달라서. 그리고 입질이 심한 기질이 있는 강아지는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해요. 부모님은 교육할 생각은 안 하시고 안 키우고 싶다고만 하셔서요.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주도권 때문이란 영상들이 많아서요. 제가 보는 영상에서는 강아지가 흥분도가 높아서 그런 거라고 집에서 흥분할 일이 생기지 않게 만지지 말고 집에서 놀아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주도권 교육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주도권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아이가 지금 숫자도 모르는데 엄청난 수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숫자를 아는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도권 교육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숫자도 모르는데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흥분이 높아서 흥분할 일이 생기지 않게 만지지 않고 놀아주지 않고 이거는 공격성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없는 강아지 취급하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관심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무관심 하라고 할 테니까 단순하게 무관심만 하는 것은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에게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주고 보호자와 같이 상호작용 훈련을 하면서 적절하게 무관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텐데 하네스 찰 때 간식으로 한눈 팔게 안 하면 문다. 하네스 착용이 싫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러한 공격성을 보인다면 보호자님하고의 관계적인 부분은 진작에 깨졌을 거라는 거예요. 한 살 반 됐는데 공격성의 정도가 찢어지고 꼬맬 정도라고 한다면 보호자님들에게는 이 아이가 맹수라는 거예요. 혹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아이의 반응은 어떤가요? 집안 호랑이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낯선 사람한테는 되게 겁쟁이인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하네스를 찰 때 입질을 한다는 건 하네스가 싫다라는 건데 왜 하네스가 싫은 걸까? 싫은 이유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해본다면 산책할 때 줄 컨트롤을 했다. 줄로서 통제를 했다. 그래서 하네스를 차는 게 싫다. 두 번째는 하네스를 처음부터 거부했는데 강제로 착용을 시켰다. 강제로 행하는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표현을 한다. 세 번째는 하네스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하는 어떠한 행위들이 다 자기가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네스를 착용하는 이 상황조차도 피해받은 상황과 연결시켜서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한눈 팔게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루어링이잖아요. 정신 팔리게 해서 그 사이에 몰래 한다는 건 보호자와의 신뢰는 더 깨지게 돼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려고 하면 아이가 엄마 가지 말라고 울잖아요. 냉장고에 요크루트 있는 거 먹자. 요크루트를 냉장고에 가지러 가서 꺼내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없어. 아이는요 엄마에 대한 분노가 더 심해지고요. 엄마에 대한 배신감, 믿음과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간식을 줘놓고 그 사이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보호자님에 대한 믿음, 배신감, 신뢰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기대도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네스를 착용을 시킬 순 있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루어링을 통해서 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들은 실을 생각 안 하세요. 우선은 착용을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그런데 이렇게 착용을 해서 남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네스 차는 게 싫은데 산책을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얘는 산책도 재미없어 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이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매번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도 감정 기복이 있어서 어느 때는 괜찮고 어느 때는 안 괜찮고 어느 때는 그럭저럭 하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안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린다는 건 수시로 아이를 많이 들어 안았나 봐요. 산책할 때도 많이 들어 안거나 뭔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기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네요. 안기는 이 상황이 아이에게 좋은 상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살 반인데 이렇게까지 문제 행동을 강화시켰다는 건 우리 보호자님이 아이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괴롭혔겠구나. 뭐 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1살 반이면 이 정도로 공격성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공격성이 나왔다는 건 이 아이도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걸 누가 했느냐? 보호자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시켰길래 이렇게까지 아이가 독을 품을 수밖에 없고 맹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지 경험의 정보가 매우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물어서 입질의 강도 때문에 찢어지고 꿰매고 주도권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보호자님을 통해서 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겁이 엄청 많아서 모르는 사람 근처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보호자님들한테는 달려들어서 싫은 거는 싫다라고 입지를 표현을 하는데 낯선 사람들한테는 감히 그 행동을 못 할 거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목줄 찰 때는 가만히 있어서 목줄로 산책을 했는데 줄당김이 심해서 하네스로 바꿨어요. 자기가 캑캑거리는데도 줄을 당겨요. 캑캑거릴 정도로 이렇게 줄을 당기는 산책을 한다면 산책이 즐겁지 않아요. 엄청나게 불안정한 산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산책에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마세요. 아기가 산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외 배설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책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배변만 하고 빨리 들어오는 방향으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산책을 안 하실 수 있으시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진짜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1살 반인 아이가 너무 상처가 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아이가 보호자님 그리고 가족분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 아이는 보호자님이 조금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얘도 얼마나 힘들까요? 늘 그렇게 경계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화가 많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감정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니까 그 사람의 삶도 지옥이겠죠. 근데 아이도 내가 늘 어떤 상황에서 유사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늘 예민하게 상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으르렁거리고 보는 거죠. 그만큼 보호자님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보호자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들을 다 차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산책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입질을 한 원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빠가 어렸을 때 매일매일 잡아당기고 이랬거든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러고 장난으로 입질하는 것도 다 받아주고 이래서 입질이 점점 심해진 것 같은데 아빠가 어렸을 때 매일매일 잡아당겼다. 이게 싫었던 거예요, 아기는. 그리고 그땐 안 아팠으니까 입질하는 걸 다 받아주고 심해지고 나니까 이제 물면 혼내셨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물어야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물었더니 자기를 또 혼내고 이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 아이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이겠죠. 진짜 안타깝네요. 8개월쯤에 소유 공격성이 심해서 방문 훈련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엄청 심각한 거죠. 근데 이때 방문 훈련을 받았는데 그냥 루어링을 하는 게 긍정 강화 교육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될 거면 하네스 찰 때 루어링으로 하고 다 했잖아요. 이 정도는 보호자님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뭐하러 이걸 돈 주고 배우셨을까? 그죠? 소유하고자 하는
공격성이 8개월쯤에 나왔다. 뭘 많이 뺏겼네요. 공놀이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서 자꾸 입에 있는 걸 꺼내서 던져주고, 놀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흥분 게이지가 높은 것일까. 공놀이도 많이 하고 터그놀이도 많이 해주셨군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공놀이하고 터그 플레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빼야 되고 놀이를 해야 뇌가 발달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갖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던지기 놀이는요, 입에 물고 있는 공을 빼앗아 던져야 되고 바닥에 떨어진 공을 물려고 하는 걸 낚아채서 던져줘야 하는 놀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 것을 뺏긴다라는 경험에 누적을 시키는 놀이 방법이고, 터그 놀이는요, 아이의 무력을 상승시키는 놀이예요. 무력을 상승시키는 이 터그 놀이는요, 대부분 가드견들한테 하는 놀이예요. 욕심을 인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터그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방어소매나 이런 걸 잘 물거든요. 그런 개를 키우기 위해서 터그놀이를 해가지고 악력 키우고 무력 상승시켜서 방어소매든 뭐든 딱 물고 뱅글뱅글 돌아도 절대 놓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무는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터그놀이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반려견에게 해야만 하는 놀이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고 아주 많은 터그 장난감들이 지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무력을 상승시켰죠. 그러니까 내 것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뺏기지 않으려고 세게 물고 버텨도 결국 보호자님이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엔 더 세게 물어서 더 세게 지켜야 되네. 더 강하게 해야 되겠어 라고 아이도 배워가는 거예요. 더 강하게만 흔들고 하다가 아이가 탁 놓쳐요. 또 뺏긴 거예요. 그럼 애기는 또 지금도 약했구나. 더 세게 해야 돼. 점점 무는 힘을 키우고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소유욕을 키우고, 보호자님은 놀이를 했겠지만 얘는 뺏긴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기 때부터. 보호자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